동일 제강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기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가공 비율이 너무 높게 가정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수정된 그 방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출은 9.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02.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8회전으로 산출됩니다. 원가 회계 손익은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영업손실 1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왼쪽이 먼저 이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였는데요. 스루프 영업이익은 그 영업손실 1억 500만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는 6,400만 원 더 그 손실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수정해서 나온 결과는 스루프 영업손실이 더 증가했습니다. 1억 2,100만 원으로. 그래도 여전히 그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4,800만 원 적게 영업 손실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1차 그 분석했던 내용은 가공 비율을 25%로 가정을 했는데 가공 비율이 너무 그 높게 가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또 뭐 없겠느냐 매우 좀 뭐 생각을 해 보다가 마침 동일제강이 매입 실적을 나름대로는 좀 더 그 정확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재료 매입생 실적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분석을 다시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 먼저 이 스루프 손익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으로 추론했었는데 수정된 이 분석 내용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것은 그 매출 감소율보다 1차 분석했을 때는 매출 재료 비율이 13.4%로 크게 4.3%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그래서 하락했다고 그렇게 추론을 했는데 수정된 결과는 매출 재료비가 적게 감소했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제가 그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기업들의 그 재고자산 명세에는 그 이 아래와 같이 재고관리 흐름으로 입고액, 출고액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점검하는 내부 요인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점검을 한다 그러면은 50%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것도 실무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분기 반기에는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그 평가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분기 반기에 재고자산 명세하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 뭔가 원가 회계에 자신이 없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전체 재고자산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그 재고의 그 증감액은 전체 재고는 그 18억 5,7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의 이 연간 사업 보고서에서는 그 재고자산 명세하고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공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비성분 변동액을 차이액이
33억 1,800만 원인데 14억 6,100만 원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로 비성분에서 표시된 거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이런 금액이 도대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은 이 전년도 연간 거에서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검증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기를 분석한들 정확한 게 될 수 있겠느냐? 하지만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재고자산 증감 명세액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해보면은 요 재고자산만큼은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해보게 됩니다. 요거는 좀 아까도 그 위에 그 재고자산 흐름을 강조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재고자산 흐름 명세에는 이와 같이 흐름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재차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비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이제 왼쪽이 이 가공 비율을 25%로 가정했을 때 역산풀이를 해낸 거예요. 이때 원재료 매입액이 709억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어, 2022년도 상반기는 그대로 뒀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에, 뭐라고 볼까요? 이 매입액을 봤을 때 2023년도 상반기에 매입액을 보면은 그 원재료가 선제, 마봉, 세경봉이라고 세 개로 나타나서 767억 원이 매입 실적이 있다 그랬는데 2022년도에는 이 세경봉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22년도 거는 그대로 놔두고 일단 2023년도 거만 원재료 매입 가격이 요거를 그냥 인정해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비성분 연간 사업 보고서의 그 비성분 그 공시 내역의 그 명칭을 보면은 B가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액이면은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가 전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그 반기에도 이 실제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 봤습니다. 이 플러스 2억 5,700만 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재고가 이만큼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매입액을 별도 이 공시 내용에서 찾아가지고 요거를 대입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영 비용이 변경이 돼 버리죠. 이대로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종전 분석에서는 운영 비용이 265억 원이었는데 207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로 계산한 것은 가공 비율이 그 19%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16%에서 2.9% 가공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되면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2.9%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매입 실적을 적용해서 가공 비율 어, 이 상승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산출됩니다. 어, 이 여기에서는 이 원재료 가격이 여기서도 이제 하락했다고는 나오지만 그 폭이 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성분 쪽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에서 봤을 때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모수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는 회사가 재고자산 명세하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그 두 가지를 다 공시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있지만은 제가 맞춰준 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이게 마이너스면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가 변경이 되는데 변경된 것은 재고 회전율은 그대로라도 스루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1차 분석에서는 3.59% 스루프율이 상승했는데 수정된 그 스루프율은 2.41%로 스루프시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반대 현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율 상승과 수르프율 하락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1차 분석에서는 투명회계 가정을 했는데 2차에서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다. 반증은 원재료 가격,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분석 결과에 대한 이 결과표, 4분면 매트릭스 표로 표현을 해보면은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회전율은 상승했고 수루픈율은 하락한 거죠. 그래서 반증은 원재료 가격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반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정된 거에서는 그대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원재료도 이 회사는 다른 건 몰라도 매입액을 갖다가 공시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에, 이 단순 평균 그 이 가격 그 변동률에서 매입 비중을 곱하면은 가중 평균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은 전체적으로는 18.8%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입증이 되고요. 판매 가격 역시 요 원재료하고 어, 뭐 대칭이 돼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을 적용을 한 가중평균 그 판매 가격은 10.4%로 하락한 것으로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원재료 하락률보다 더 적게 가격을 인하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또 인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견표 성격으로 해보면은 원가에서 그 가격 하락 압박률은 종전에는 12.8%가 됐었는데 그래서 10.4%를 내렸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이 상대적으로 이 상대적으로는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반증 추론은 그대로 입증이 되는데 그러나 1, 2차 추론에서 이 원재료 1차에서의 그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수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해소가 안 될 경우에 이 회사가 투명하다고 변호를 하는 입장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좀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에, 다른 거 없습니다. 수량으로 실질적으로 산출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재고 회전율이 수량으로도 실질적으로 상승을 했다면은 이것은 투명성으로 인정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변호를 하면서 보완 자료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 흐름 데이터를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지금 전체 재고자산인데 WCAI로 표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이 기업에 요구를 해서 그런 자료로 해서 투명성 법정에서 무죄를 변론하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 재고는 많으면은 뚱보된다. 재고가 많은 것은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많은 것은 재고 이익이 결산을 하면은 그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난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건강에는 안 좋은 겁니다. 기업 건강에. 그래서 건강이 좋으려면은 이렇게 재고가 허리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재고의 그 회전율이 높아야 기업의 경쟁력이 음, 강해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수정된 거지만은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연말 매출액의 1940억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이 재고가 감소하면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좀 3% 정도 매출을 노력을 한다면은 5억 700, 9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매출 노력을 안 하고 재고만 3% 증가를 시킨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5,200만 원 이익이 나는 것으로 원가 회계에는 그런 모순된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예상을 해보면은 1959억 원이 나옵니다. 아까 원가 회계는 1억 9,400만 아니 저기 1940억이었는데 이건 1959억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손익분기점으로는 돼 있어요. 음, 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스루풋은 그대로 그 전망을 하면은 큰 차이 없이 1951억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익을 더 낸다고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이 매출 재료비를 낮춥니다. 매출 재료비 단가는 그대로 그냥 하반기까지 100%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더 좀 이익을 낸다 그러면은 이 재료 비율을 낮춥니다. 한 70%로. 그럼 판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없다고 보고 판매 가격이나 이런 것은 이제 고정됐다고 보고 어떻게 이익을 낼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되겠어요. 어쨌든 이 스루퍼상으로는 1951억 원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런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951억 원으로 제안을 했는데 계약을 1950억으로 이게 단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19만 5천 원으로 단가 계약이 되면은 380원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 가격을 더 올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예측을 하니까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6회전까지 좀 해보자. 제조업으로서. 그러면은 매출액이 다시 100만 원 단위로 환원하면은 2,085억 원이 됐을 때 영업이익은 한 24억 6,700만 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루포트 회계 기준은 단가가 19만 5천 원 나오고 원가 회계 기준은 19만 4천 원에서 스루포트 회계 쪽이 더 좀 높게 철원 높게 예가가 산출이 됩니다. 이 19만 5천 원을 관철시켜야 이익이 확보된다. 스루포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고요. 그 결과는 이것도 결과의 어떤 그 매트리스 표현인데 재고가 감소했죠. 조금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재고 회전율 상승을 해서 슬퍼슨 이익이 원가 회계보다 증가하게 되게 나오게 돼 있고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는 일반 그 표준적인 결과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차에서도 좀 말씀드렸고요. 어, 이 대표가 김준현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중소기업형 철선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와이야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기업인데 조금 메이백의 공시 내용이 좀 더 신뢰성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메이백을 기준으로 해서 재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작아서 금감원 공시 기준에 분기나 반기에는 재고자산 명세와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비공시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기 때나 반기 때나도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다른 기업처럼 공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동일제강에 대해서 재분석 결과를 해봤습니다.